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의약 외품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 외품이라는 것은 약사법 2조에 근거해서 이제 의약 외품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의약 외품의 대표적인 걸로는 마스크, 치약, 반창고, 생리대, 생리컵, 면생리대, 붕대, 손소독제, 모기 기피제 이처럼 이제 약사법 제2조에 근거하면 의약품보다 작용이 경미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위생이나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제품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약 외품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그렇게 많이 부각되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 부각되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 때 마스크 파동이 있었고, 또 치약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제 특정 제품에 집중하던 거에 비해서 요새는 다양한 그 선택의 기준이 생겨서 치약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생리대 파동에 의해서 또 면생리대라든가 팬티형 생리대, 생리컵 이런 제품들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의약 외품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 많이 부각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의약 외품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인체에 밀착되는 것이다 보니까 의약품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의약 외품을 허가해주는 그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이제 그 사이에 컨설팅 몇 개 회사가 이제 했고, 행정사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스크 파동 당시에 식약청에서 마스크 인허가에 대한 매뉴얼이 나오고 설명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하느냐고 이제 많은 행정사님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민경 행정사 제가 이제 마스크 인허가에서 최고 전문가로서 최다 허가 실적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는 의약외품에 참여한 행정사님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같은 의약외품이라고 하더라도 치약할 때 다르고 반창고, 생리대, 손소독제, 모기 기피제, 붕대 이렇게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그 허가 절차가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마스크 허가를 해본 그 능력을 갖고 나머지 의약외품의 인허가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는 몇 개 컨설팅 회사, 한 2개 정도 컨설팅 회사가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행정사 중에서 한 분의 행정사가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최다 실적을 가진 거는 저라는 점을 이제 강조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의약 외품이 왜 이렇게 어렵냐? 의약 외품이라는 것은 이제 그 OEM 생산이 안 됩니다. 반드시 수입을 했거나 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업 등록, 수입업 등록을 해야 된다는 점. 수입업 등록을 할 때도 창고를 컨테이너 같은 곳에 보관하거나 보세 창고에 보관할 수가 없고, 반드시 그 화장품 그러니까 의약외품 수입업을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의 명의로 된 그 임대한 공간에다가 창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조업 등록에 있어서도 이제 흔히들 제조업이라면 이제 공장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공장의 그 설치의 매뉴얼과 식약청의 제조업 설치의 매뉴얼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제조시설을 컨설팅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청에서 등록하는 공장이라는 것은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어떤 오염된 공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공장에서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를 주 포인트로 본다면, 식약청의 제조업이라는 것은 그 제조를 하는 완제품을 그 내부에서 오염이 되도록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도면으로 되어 있는지 또 시설로 되어 있는지 이걸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점검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공장 등록하듯이 의약외품의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사실은 제조업 등록에 있어서는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것과 비용 부담, 공간을 임대해야 된다든가 설치를 위해서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 부담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난이도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의약외품은 제조업 등록과 함께 반드시 품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품목 허가가 바로 이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완제품이라는 것이 있고 완제품을 구성하는 원료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 완제품의 기시, 완제품을 시험하는 기준 및 시험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 각 구성한 원료별로 다 시험에 대한 기준 및 기준 및 시험 방법이 있어서 그런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맨 처음에 생리대 허가를 받을 적에 시험연구소에 제품만 시료를 보내면서 시험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의뢰인께서 기시를 주셔야 됩니다.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주셔야지 그 기준 및 시험 방법에 의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연구소에서는 알아서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반드시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줘야 되는데, 기준이라는 것은 뭐 흡수력이라든가 방수력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 색채에 대한 색소 염료에 대한 거라든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하고, 그 각각에 대한 기준은 뭐 pH는 몇 %까지다. 그럼 pH 시험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시험 방법과 또 가이드라인을 다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물리적, 화학적 전문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험 방법에도 보면 색소 시험, 산 알칼리 시험, 현광 증백제 시험, 포름알데히드 시험, 흡수량 시험, 삼출 시험, 강도 시험, 뭐 이런 시험 방법, 그리고 또 시험을 할 때 도구는 또 시험 도구는 어떤 걸로 쓸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기준 및 시험 방법에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설정한 다음에는 그것을 이제 시험 연구소를 찾아서 시험 의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슈퍼마켓에 가면 모든 물건이 있고 내가 원하면 살 수 있고 뭐 무슨 세탁소 가서 옷을 맡기면 옷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시험 의뢰가 아닙니다. 그 시험을 하는 기관을 찾는 것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맨 처음에는 제가 시험 의뢰 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저희는 그런 시험 안 하는데요 이랬을 때, 이제 물론 식약청에서 지정시험기관으로 정해졌는데도 해당 시험을 안 한다는 거죠. 왜냐? 의약외품에도 가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제품은 시험을 하고 어느 제품은 시험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시험을 안 한다고 말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험 방법에 대한 전문가도 정해야 되고, 또한 그 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 도구와 시약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약 같은 것도 구비해 놓고 있을 때 그 시험 의뢰를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 연구소에서는 동일한 시험 의뢰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어야지 그에 주원하는 시험 연구원도 두고 시약도 두고 시험 장비도 확보하는 거지, 한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제품을 위해서 시험에 대한 세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시험 연구소를 선정해서 찾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점, 이와 같이 이제 품목 허가를 위해서는 기시가 있어야 되고 시험 성적서가 있어야 되고 제조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그 과정별로 이제 1차 제조 과정, 2차 제조 과정, 포장 과정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식약청의 심사 담당자가 봤을 때 마치 본인이 그 공장에 앉아서 그 물건도 보고 제조 과정도 보고 제조 시험 과정도 볼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제조 방법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갖춰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식약청에 각종 의약 외품, 마스크, 생리대, 또 치약, 손소독제 이와 같은 것을 의뢰를 받아서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거의 6개월 내지 1년 가까이 걸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왜냐, 시험을 의뢰했는데 이 시험 성적석이 부적합이 나왔다 그러면 또다시 재시험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한 스텝 한 스텝이 거저되는 곳이 없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 또 만약에 기시를 설정을 했는데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시로는 이 제품을 시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면 또 기시 설정도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되는 과정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품을 저는 한 달 안에 해주셔야 됩니다. 3개월 안에 해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과도한 요구를 하는 의뢰인의 제품은 의뢰받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의약 외품 허가의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한 분께서 치약과 관련해서 이제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하다고 하면서 하셨는데, 왜냐하면 납품 계약서까지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품 허가만 받으면 바로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한 거의 6개월 가까이 달려와서, 굉장히 어려운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달려와서 마지막 허가를 받는 단계에 방부제 문제가 터진 거죠. 방부제 비율이 우리가 진행하는 기간에 규정이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서 방부제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1년 이상이 걸리는, 서로에게 아픈 과거가 있었는데, 이처럼 의약 외품은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의뢰를 받아서 성공시켜 드리기 어려운 아이템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의약 외품 허가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